또 해봅시다. 경신. 일지 비견을 보는 간지는 8개가 있습니다. 뭐가 비견인지는 잘 알려보시고. 경신은 비견이 비견을 본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주체 덩어리군요. 주체 덩어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이라고 하는 특성, 그야말로 금을 본 형태니까 참 단단하고 뭉쳐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경신이 되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에서 수정할 줄 모른다. 갈 때까지 가본다. 이런 분위기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일지에 있는 비견이 융통성보다는, 비견의 융통성이 아니죠. 비견은 추진하는 주체성이라고 봤을 때 자기가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는 끝까지 가보고 나서 판단하자.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방향을 잡았는데 중간에 남의 말 듣고 방향을 바꾼다든지, 확실하게 끝이 안 났는데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용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경신은 초지일관, 이런 이름으로 또 붙일 수 있습니다. 주체 덩어리니까 초지일관이죠. 중간에 변경은 허락하지 않는다. 본기가 경금입니다.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는 거죠. 무는 비견, 특별한 비견입니다. 어찌 보면은 비견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비견이 비견을 본 비견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견이 강하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고, 식신을 쓰면 자꾸 신자를 쓰는지 모르겠네. 식신, 그리고 이거는 편인. 역시 감정적이다. 외향적 감정형이다. 외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순양으로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놓고서 비견을 제외하고, 비견은 뭐 크게 작용 안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외하고 식신과 편인. 식신과 편인의 만남은 편인에게 식신이 극을 받네요. 식신은 비견에게 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또 막 금을 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인의 의심하고 이런 신비하고 이런 성분들 앞에 경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편인의 요소를 비견이 끌어들여 가지고 식신으로 내쏘는 이런 방향으로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힘이 모인 곳은 임수에 있다는 얘기죠. 임수가 생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신은 주체 덩어리면서 국리를 해보자. 국리. 왜 그런가 분석해보자. 분석. 국리와 분석은 식신과 재가 됩니다. 재는 없으니까 사실은 분석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리하려면 어차피 분석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사촌으로 봐주겠습니다. 재가 있으면 더욱더 분석은 잘 이루어집니다. 경신의 특성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어린애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어린애 같다. 뭔가 깊은 계교,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 같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한다면 상당히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능 중에서도 상대방의 의중까지 파악하게 되면 상당하죠. 근데 경신이 되면 좀 다릅니다. 경신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일지에 있는 것은 식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편인도 있고 비견도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식신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궁리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애같이 순진한 그런 면이 또 드러나는 것이 경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뭔가 좀 아주 잡념 없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다.
그러면 또 순수함도 고려해야죠. 순수함이란 뭔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순진무구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 스스로 알아서 때묻지 않은 그런 궁리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겠고, 식신이 여하튼 편인에게 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이 가능합니다. 궁리와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궁리만 해가 될 게 아니라 그 궁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서 좀 더 객관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면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개교적인 것보다는 파고드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걸로 봐서 이 편의는 그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식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신에서 편의는 크게 비중 두지 말고 그냥 식신 위주로 관찰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네요. 식신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자면 경금에게는 일제 식신은 올 수 없으니까 본기에서 경자같이 이렇게 뭔가 그저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러한 그 식신의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성분으로서 천간에 어떤 요소가 있으면 좋을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으로 제일 반가울 만한 글자는 화. 글쎄, 화가 들어오면은 식신하고 마찰은 안 일어나겠네. 정관을 보겠습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식신하고 대립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궁리하게 된다면은 연구직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종사하겠죠. 근래에 줄기세포라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떠들썩합니다. 다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바꿔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떤 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알려진 자료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바꿔치기 됐습니다.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성분으로 놓고 본다면 정화가 있을 때에는 그대로 연구 쪽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어쩌다가 바꿔치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치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겼습니다. 왜? 그 팔자니까. 그래서 바꿔치기 한 성분, 가령 경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사주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아마도 정제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제는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지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상관도 가능합니다. 흥정을 할 수 있죠. 편제는 아닐 겁니다. 이런 정도의 요소가 있다면 정제와 상관, 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저런 성분은 결과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빨리 공명을 얻고 싶다. 공명이란 이름이죠. 이름이 다 떠가지고 연구지에 국민에게 어필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정제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성하고 상관으로서 유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허점. 왜 허점이 생깁니까? 허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조작을 해도 어딘가 허점은 있기 마련이죠. 더구나 그 연구실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다른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거는 서두르는 불안한 마음, 그런 요인이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이면에는 정제와 상관이 개입됐을 것이다. 사주정에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뭐 다른 거 돈을 많이 받았겠냐 이게 생각할 거 없죠. 아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돈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제와 상관이 어떤 흥정하는데 이용이 됐을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용납 안 되죠. 식신에 자존심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상관과 정제는 그리고 내한테 뭐가 돌아오는지를 따집니다. 돌아오는 게 있으면 수용하고 없으면 거부하죠.
그래서 지금 뭐 연구 중이니까, 추적 중이니까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내부에 개입된 성분은 상관과 정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은 가장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성실한 연구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꾸 써먹네요. 성실한 연구원.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찾아내고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됩니다. 판매 못합니다. 판매불능.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왜 판매불능입니까? 죄가 없잖아요. 자기 이득으로서 마무리 짓지 못한다. 그죠? 국가의 예산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걸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연구원이 맞죠.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빼돌린다든지 뭘 감춘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보고서를 맺는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신이 정화를 봤다면 아마 글쎄 올시다.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온 바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확실한 건 없지만은 믿을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을 믿어보는 겁니다. 내가 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어도 정화본 경신은 꾀를 부리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연구한다. 오히려 이용당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용당할 수 있다. 왜 이용당하는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다른 뜻 없이 받아들여서 연구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혹은 자기 윗상사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윗상사가 요런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하면 억울하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신이 져야지.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가 합리적인가를 늘 생각을 하는 정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반면에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많은 세상의 변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좋겠네요. 정화 다음에는 병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인내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식신은 소개드렸기 때문에 마찰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비견 주체가 너무 강한데 억압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을 받는 점에서는 괜찮다. 그래 이런 때는 이제 직장 쪽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이 있으면 아주 능한 사람이 되겠죠. 능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네, 능하다. 자, 능자를 생각해 볼까요? 능 반대는 무능인가요? 무능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능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죠. 능력이 있다. 이 시대의 능력은 상당히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으십니까? 능력 없죠? 네, 확실합니다. 왜? 능력 있으면 지금 사주광이 보고 있지 않죠. 지금 돈 벌러 가야죠. 벼슬 하러 가야죠. 사주 보면 돈 나옵니까? 명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 있습니까? 능력 없어서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가만히 뜯어보면은, 옆에 이게 뭡니까? 이거 아십니까? 뭔지? 이거. 비수비자입니다. 비수가 뭔지 아십니까? 왜 검객이 옆구리나 가슴에 차고 다니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왜? 보여주면 안 돼요. 언제 칼을 잃어버렸거나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처리하는 비상용입니다. 이 비수를 2개를 넣고 다니네. 어떻습니까, 이 사람? 섬뜩한 사람입니까? 아주 편안한 사람입니까? 섬뜩하죠. 이야, 이렇습니다. 글자가 뜯어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왜 한자가 재밌는가? 뜯으면 마음이 보여. 능이란 그 속에는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능력 있다 그러면은 별로 안 반갑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보통 쓰는 말은 칭찬인데 사실 그 속뜻을 보면은 그건 욕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능력이라고 써내야 되겠죠. 사전에다 쓴다면.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능도 무서운데 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수를 차고 댕기다가 힘으로 찌르는 거죠. 능력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집단은 어딥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집단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 이익과 위배될 때는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내가 욕을 안 먹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합니다. 현실입니다. 뭐 다 보이시잖아요. 뭐 내 혼자 생각 아니죠? 맨날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즉 뭔가 나에게 이로우면은 취하고 해로우면은 등 돌리는 그거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 비난할 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능보다는 능력이 낫다. 자기도 못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 무능은. 문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남을 해코지 하려고 들면은 그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거 별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 사람 도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취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이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능력이 있다? 이게 곤란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모르셨다면 오늘 한 수 배우신 겁니다. 상관을 딱 끼고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힘은 우주로 뻗쳐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달에 가서 흙을 파다가 장사할 사람이에요. 능력 되죠? 꼭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칼을 차고 있다고 해서 뭐 남을 해코지 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뭔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일러서 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능은 다른 말로는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수단. 수단은 어떤 조치 그런 거죠. 수단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데 돈을 가령 1,0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결과를 지켜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만들어 옵니다. 뭔 수를 쓰든지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만들어 옵니다. 능력의 차이는 극명하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능력 있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그 능력은 칼의 양날과 같다. 잘 쓰면 서로 이롭고 잘못 쓰면 서로 해롭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방문하는 데 쓰면 좋겠어요. 방문하는 데 써서는 나쁠 건 없지 싶어요. 그렇지만 돈 모으는데 명예를 얻는 데 쓰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될 겁니다.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해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개수를 봤을 때는 조심할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이니까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또 몰아붙일 건 아닙니다. 금은 크게 고려할 필요 없겠습니다. 일간이 금이고 더구나 또 금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식신도 괜찮습니다. 식신이 있으면은 암장된 식신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밖으로 뭔가 공개적으로 활발해질 겁니다. 공개 토론을 좋아하겠네. 토론가. 그렇게 이름 지어도 되겠습니다. 토론가가 좋겠다. 이 사주에서 토는 별로 또 안 반갑겠네. 인급은 크게 반갑지 않다. 그래 놓고 목에 대해서는 호흡은 안 맞습니다. 일지가 금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결실을 못 이룬다는 점에서는 을목도 좋겠습니다. 정제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결실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간목은 을목보다는 못하지만은 괜찮다. 왜 못한가 하면은 서로 좀 대립이 일어나서 좀 손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일간에 또는 옆에 일간 좌우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요런 정도. 토나 금만 빼고는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네요. 간목이 들어오면은 시야가 넓어지니까 너무
자기의 연구에만 몰두하던 그런 마음을 좀 밖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궁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이래 좀 둘러보고 전체를 살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나쁠 거 없네요. 그래서 편제도 좋다. 경신이 편제를 만나면은 쓸만하겠다. 이렇게 관찰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 경신을 중심에 놓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맨이 부지런해가지고 잘 자란 글씨도 잘 보이실 겁니다. 그 전에 게으른 카메라맨을 맡겼더니만은 카메라 켜놓고는 졸아가지고 글씨가 있는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테이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졸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찍는 사람이 졸리면은 보는 사람도 졸리다고 그러네요. 전이 되는가 봅니다. 어디 봅시다. 정사신의 경신, 무신, 무인. 네. 어디서 좀 본 듯한 사주인가요? 네, 박정희 사주입니다. 그 어른의 사주입니다.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할 나름이라고 보고, 다만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고집불통의 경쟁심 덩어리입니다. 보입니까? 네, 우리는 이거나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데이터 정리를 위해서 때로는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심도 있네요. 의심, 내부적으로 궁리, 경쟁심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어른의 경쟁심은 글쎄 미국한테도 조금 더 앉으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경쟁심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겁재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자. 집갈 게 뭔데. 성격존에서는 뭔가 문제 좀 많죠. 원래 그 어른의 직업은 교사였죠. 교사 가능합니다. 편인 받아들여서 식신으로서 국내에서 내보내는 교사. 그런데 어쩌다가 군인이 됐습니다. 군인이 된 것은 관살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멀리 있어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 하나의 흐름 따라 갔겠죠. 선생해가지고는 희망 없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제가 있네요. 확실하게 통제했겠습니다. 식신이 있네요. 그럼 궁리하죠. 식신이 뭐 합니까? 쳐버리죠. 아하. 교사에서 군인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급 통기 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비급은 기가 통한다. 1차전에 있을 때, 일간에 옆에 붙어 있을 때 비급 통기로서 내려와가지고 식신으로 갑니다. 식신, 바로 식신하는 일이 뭡니까? 편관을 극하는 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뭔가 식신으로서 극해버리니까 쿠데타가 가능합니다. 쿠데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쿠데타. 포 쏘는 것 같죠?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가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타고 있네요. 경금이 내부로 들어가서 식신생계로 일어나가지고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능하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나 그저 하고 특별히 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도 보지만 속도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겉을 속까지 이해하기 위한 이런 일부의 선행 작업이다. 그걸 알고 나면은 속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런 사주도 있습니다. 갑자생, 기사월, 경신의 갑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인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일지 비견의 옆에 정인의, 좀 게으르겠죠? 인급이 많이 보면은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지에 인성이 있진 않은데 지장간에 들어있죠? 옆에 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편제, 마음대로. 이렇게 되네요. 아무 때라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때라도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겁니다. 관살이 머네요. 네, 멀리 있습니다. 비급 통기로 하니까 환경에 적응은 합니다.
적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이게 집안 조카뻘 되는 친구 사주인데 상당히 몸이 좀 비만한 형태입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주워 먹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가더니 좀 빠지긴 빠졌어요. 군대 가서. 군대는 어디죠? 월지죠. 사회 적응입니다. 월지 평관 적응해 나가죠.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도 주방장을 한답니다. 주방장인지는 몰라도 주방에 있답니다. 그럼 또 화생토 해가지고 또 먹네요. 또 살찌 쪄가지고 나올 것 같구먼요. 그리고 옆에 이 편제는 명령 내리는 거죠. 쫄병들 잡게 생겼습니다. 쫄병들이 괴로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식상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만 궁리합니다. 그래서 경신은 좀 수가 나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법하네요. 뭐 아직 뭘 한다는 정확한 방향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뭐 20서너 살? 3살인가? 2살인가 됐네. 이런 정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직관력은 뛰어나지만 너무 몰래 있어서 재미가 없다. 관살이 멀어서 방향이 얼른 안 나온다. 그래서 관리직 정도? 관리직 정도라고 하면 적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직이라고 그러느냐? 월직으로도 편관이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이제 바쁘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직이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못하겠어요. 자유근무 이런 쪽으로 볼까? 네.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이 강의를 볼 인연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해봅니다만 좀 답답하네요. 그냥 건달. 야, 막 나간다 이제. 건달. 왜 건달인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필요하면 엄마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잖아, 이게. 이것도 아버지네?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 엄마 돈 좀 받아주세요. 좀 돈이 필요하거든. 왠지 좀 이런 좀 백수 기질이 좀 보입니다. 이 백수가 되면은 곤란한데, 더구나 또 외아들이에요, 또. 외동. 야, 이 외아들 참 통제 안 되네. 뭔가 이런 사람,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부모 슬하에서는 괜찮지만, 스스로 자기 길을 잘 풀어가려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생각해보죠. 시간이 다 됐다고 카메라맨이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이거는 2분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이 이번에는 좌우의 관을 만났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죠? 직장 공부했으면은 공무원으로서 잘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못했으면은 뭔가 이런 또 어떤 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은 되겠는데, 글쎄 뭐 이런 정도 같으면은 뭘 할까? 그냥 직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비급 통계가 되죠? 위를 보지 마십시오. 위도 참고만 하되 옆으로 또 가봅니다. 마땅치 않으니까 식신이죠? 또 가면은 생재죠. 아하, 이 사람은 사업가가 가능하다. 말 됩니까?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말 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개혁가, 한 사람은 사업가. 가능하죠? 이 사람은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식신 생재. 여기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식신 제살. 이렇게 심리 구조를 딱 부러지게 관찰해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에 대해서 다른 평가도 있었겠지만 내가 관찰해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각자 자기 팔자가 알려주는 대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